이건 볼트, 전압의 단위. 이건 암페어, 전류의 단위. 이건? 안녕, 난 독일의 과학자 옴. 내가 설명해주지. 자, 여러 개의 못이 박힌 빗면과 그냥 텅 빈 빗면이 있다고 상상해봐. 두 빗면에 동시에 구슬을 놓으면 어느 빗면에서 구슬이 더 빨리 굴러내려갈까? 당연히 텅 빈 빗면이지. 여러 개의 못이 박힌 빗면은 못이 장애물로 작용하여 구슬이 빗면을 굴러내려가는데 방해를 받게 돼.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회로에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 이를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기호가 바로 저항의 단위야. 그리고 옴이라고 읽지. 왜 내 이름과 저항의 단위가 같냐고? 그게 말이지. 다들 옴의 법칙이라고 들어들 봤나? 내가 발견한 법칙인데 이 법칙으로 난 유명해졌고 저항의 단위인 옴은 나를 기념하여 사용하게 되었지. 참고로 옴의 법칙은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법칙이니 꼭 알아두도록 해. 네, 지난 시간에 전기 회로의 전압 그리고 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동하는 전하, 즉 전하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압은 이러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값인데요. 이 전압을 높이면 이 전류의 세기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압은 220V이고요. 이 220V 전압에 여러 가지 전기 기구들이, 제품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름철 없어서는 안 될 전자제품 중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는 대개 1단부터 3단 스위치가 있는데요. 3단으로 될수록 바람이 더 세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선풍기에 연결된 전압은 일정한데 전압을 높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풍기에 요 스위치를 올림에 따라 3단으로 높이게 되면 바람의 세기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 바람의 세기가 더 크다는 얘기는 전류의 세기가 더 세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은 일정한데 어떻게 해서 선풍기의 바람을 약해졌다 또 강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전기 저항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또 역할을 배울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를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최초로 규명하고 발견한 이 오음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정한 이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그래프와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면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전류의 흐름이 세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반대로 이 전기 저항은 말 그대로 저항, 뭔가 한 거, 반대쪽으로 작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압과는 반대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 저항 또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 전압의 단위가 볼트인 것처럼 저항도 어떤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는 오음의 과학자 이름을 따서 이런 식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쓸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고요. 읽을 때는 오음이라고 읽습니다.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저항은 왜 생기느냐? 생기는 이유가 이 전선 속에, 전선을 이루고 있는 그 금속 성분 속에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전자들이 금속 안에 있는 원자와 충돌하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저항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는 것이 줄어들면 당연히
저항값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선풍기의 예를 든다면 공급되는 전압은 220V인데 선풍기의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1단부터 강하게 3단까지 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즉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선풍기 안에 이 저항값을 조절함으로써 저항값을 낮추면 세지는 거고요. 저항값을 높이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이 선풍기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기 저항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압과 전기 저항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전기 제품들이 용도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저항은 일정한 전압이 공급되어질 때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저항이 낮아지면 전류의 세기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오음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요. 잠시 후에 오음의 법칙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오음은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그런 도선의 전선의 저항을 1오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는 대문자 R로 표시합니다. 특히 이 물리 파트의 과학 내용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호와 단위인데요. 기호는 어떤 물리량을 나타내는 그런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물리량이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숫자로 나타낼 때 숫자 뒤에 붙이는 그러한 기호를 우리가 단위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공통적으로 서로 표현하고자 이러한 기호와 단위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잠시 후에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기호와 단위를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선 속에 저항이 생기는 이유,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고 이 원자들의 충돌이 많아지게 되면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 것이고 충돌하는 정도가 낮아지게 되면 전류의 세기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음의 법칙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전압, 저항의 기호와 단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나타내는 기호는 대문자 I로 씁니다. 전류라는 말 대신에 I라고 써도 된다는 것이겠죠. 이때 전류의 단위는 대문자 A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전압의 기호는 V라고 쓰고 읽고요. 단위는 쓸 때는 V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볼트라고 합니다. 전압은 기호와 단위가 대문자 V로 동일하고요. 대개 숫자 앞에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것은 전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세 번째,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 대문자 R로 쓰고요. 읽을 때는 그냥 R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저항값을 나타내는 단위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고요. 읽을 때는 오음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위는 대개 숫자 뒤에 붙는 것을 의미하고요. 3이라고 적었을 때 이것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 단위가 V가 오느냐, 즉 볼트가 오느냐, 암페어가 오느냐, 오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는 단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전류의 기호는 I, 그때 단위는 암페어, 전압은 V, 단위는 볼트, 저항의 기호는 R, 단위는 옴. 이것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기억해 주면 남은 전기자기 강의를 들을 때 매우 유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 옴의 법칙은 전기 파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익혀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옴의 법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의 기호는 I이고요. 전압의 기호는 V, 저항의 기호는 R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각각의 단위가 있는데 숫자 뒤에 붙는 단위가 있는데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암페어, 전압의 세기, 전압의 크기를 나타내는
볼트, 저항값을 나타내는 ohm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나타낸 요 식이 그 유명한 ohm의 법칙입니다. ohm의 법칙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전류의 흐름인 전류의 세기는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가 커지고요.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가 낮아지게 되는 것을 발견한 ohm이 소개한 법칙입니다. 이것을 간단한 기호로 나타나면 전류의 세기의 기호가 I고요. 저항의 기호가 R, 전압의 기호가 V. 그래서 ohm의 법칙은 I는 R분의 V라고 보통 기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 또는 ohm의 법칙은 I는 R분의 V라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식을 외우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식이, 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로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 이 저항값이 일정할 때 전압을 크게 하면 전류의 세기도 증가한다. 즉 전류의 세기는 전압과 비례 관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전압이 일정할 때, 일정한 전압이 공급되어질 때 분모에 있는 이 저항값을 크게 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커지게 되면 분모가 커지니까 그 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와 저항은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저항이 일정할 때, 즉 분모값이 일정할 때 전압을 크게 하면 전류의 세기도 커지게 되는데 이 전류와 전압은 비례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분자값에 있는 이 전압을 일정하게 놓고요. 저항, 분모값에 있는 저항을 크게 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저항값을 크게 하면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게 되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놓고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ohm의 법칙에서 이 세 가지 값,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는 이게 다인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은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ohm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이 도형을 함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I, R, V라고 해놓고요. 여러분들은 전류의 세기는 R분의 V로 기억하면 되고요. 반대로 저항값을 물어볼 때는 I분의 V, 즉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하면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전압을 물어볼 때는 전압은 I 곱하기 R,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외우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기억해주면 ohm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또 계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I를 물어볼 때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볼 때는 R분의 V라고 쓰면 되겠죠. R분의 V라고 쓰면 되겠고요. 전압을 물어볼 때는, 즉 V는 I 곱하기 R, 따라서 IR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저항값을 물어볼 때는 I분의 V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를 알면, 즉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R분의 V인 것을 알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항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을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나머지 두 개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제 또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저항은 전류의 세기와 반비례하고 저항은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때 전압과 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고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ohm의 법칙에서 전압과 전류, 또 전압과 저항, 또한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러한 ohm의 법칙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분모인 저항을 일정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전압을 높이면 전류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요. 그때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립니다. 또한 V가 일정할 때, 즉 분자를 일정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저항을 크게 하면, 분모를 크게 하면 당연히 전류의 흐름은 낮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을 높이면 저항값도 증가한다.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기저항도 증가한다. 그 비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도 함께 이해하며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를 읽으면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6쪽입니다. 전압을 2배, 3배, 4배로 증가시키면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동일하게 전압이 2배에 높이면 전류의 세기도 2배, 3배이면 3배, 4배일 때 4배가 됩니다. 이처럼 전기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즉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나타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의 세기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이런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물체에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같은 크기의 전압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길이가 다른 두 니크롬선에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다릅니다. 모양이나 재료가 다른 물체를 회로에 연결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즉 저항값이 다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저항 또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저항의 단위는 오음으로 사용하고요. 이 1오음의 정의는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인 보선의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기 회로에 같은 전압이 걸릴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감소하게 되는데, 즉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전류의 세기, 전압, 저항, 즉 I와 V와 R 세 개의 값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 이러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오음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라고 외워도 되고요. 이 말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류의 세기는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에 비례하고요. 반대로 전류의 세기는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고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이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전기 회로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오음의 법칙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저항이 15옴인 니크롬선을 전원장치에 연결하였더니 전류의 세기가 300mA였다. 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몇 볼트인가? 문제 조건에서 저항값 주어졌죠. 저항값 R은 15옴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전류의 세기가 300mA, 즉 전류의 세기는 300mA. 자, 이때 전압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전압의 크기 V를 구하는 거니까 오음의 법칙, 전류의 세기 I는 저항 R분의 전압 V, 이 오음의 법칙식을 통해서 풀어보면요,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V는 IR, I가 300mA입니다. 300mA, 오음이 곱하기 15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류의 단위가 미리암페아가 아니고 암페아로 바꿔줘야 합니다. 따라서 300mA는 0.3A 되겠죠. 그래서 0.3 곱하기 15옴, 그러면 3V. 3V가 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류의 세기 단위는 미리암페아가 아니고 암페아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타난 것을 전기 회로도라고 합니다. 전류가 흘러가는 그것을 간단한 선으로 또 몇 개의 기호로 나타낸 이 모양을 우리가 전기 회로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는 모양을 전구가 걸려 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것을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계의 기호입니다. 이것은 A 밑에 이렇게 언더바한 이 모양은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류계의 기호 표시입니다. 이것은 긴 막대는 플러스고요. 굵고 짧은 것은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한 세트로 해서 전지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전지 두 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표시입니다. 자, 이 전기 회로도를 보면 이 꼬마 전구에 현재 6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고요. 그때 전류의 세기는 2A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이 꼬마 전구에 걸리는 저항은 몇 오음이
오음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항값 꼬마 전구에 걸리는 그 저항은 몇 오음이냐. 6V의 전압이 흘러가고 2A의 전류가 흘러갈 때 이 꼬마 전구에 걸리는 저항의 값. 오음의 법칙,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구하고자 하는 게 저항이니까 저항을 앞으로 빼면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류는 2A, 전압은 6V. 따라서 저항은 3오음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해놓고 이 단위를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단위에 대한 그 강조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3오음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림과 같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2A로 흐르고 있고요. 그때 저항은 1.5일 때 이 저항값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적겠습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압이니까 저항을 전류 쪽으로 이양시키면 되겠죠. 따라서 전압은 전류에다가 저항값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2A니까요. 2A 곱하기 저항이 1.5니까 1.5옴. 따라서 전압은 2 곱하기 1.5니까 3V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전압이니까 반드시 볼트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66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1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항이라고 하죠. 두 번째,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그렇죠.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세 번째, 텔레비전의 소리를 크게 하려면 센 전류가 흘러야 한다.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저항을 어떻게 하는지 전류와 저항의 관계로 설명해보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고 했죠.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전압은 220V로 동일합니다. 일정합니다. 그렇다면 소리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센 전류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전류의 값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저항값이 분모에 있는 저항값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즉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 이 저항값을 낮게 했을 때 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소리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하려면 저항값을 어떻게 낮추면 되겠죠. 자, 이것이 전류와 저항의 관계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전압과 저항이 있다고 하는 이 2단원 내용을 오음의 법칙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형성평가 문제를 통해서 오음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저항을 한 줄로, 즉 일렬로 연결하느냐 또는 병렬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른데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